안녕하세요. 미상은변 요양병원입니다. 뇌졸중 걸렸을 때, 뇌졸중 이후에 과연 재활치료를 집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 입원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뇌졸중 재활, 과연 어떤 치료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뇌졸중 재활 운동 치료,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치료인데요. 이거는 과연 어떤 걸까요? 전문 재활 치료사들이 1대1로 환자를 평가한 후에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병원 재활 운동 치료실은 미상암변 요양병원 중추신경계 손상 후에 나타나는 운동 장애 환자분들에게 1대1 맞춤식 재활 운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활학과 전문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요. 또 재활치료팀장, 또 재활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가지고요. 환자 상태에 대한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더 극적이고 최적화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언제 재활 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는지 그리고 뇌졸중이 언제 발병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히스토리가 파악이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의 상태, 지금 관절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시고 계시고 또 근력은 어느 정도시고 근긴장도는 어떻고 움직임은 어떻고 또 이런 것들 또 신경생리학적 검사나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치료 플랜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르게 일상생활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통 재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뇌졸중 발병 이후에 뭐 1년 이상 재활치료 하시기도 하고요. 아무리 짧아도 3에서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재활치료를 할 때 뇌졸중 치료 수술이나 뭐 이런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과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자, 그 부분은 집에서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월등히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뇌졸중 직후에 후유증이 최소한으로 남기 위해서는 일단 집중적으로 초기에 재활치료가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체계적으로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해드려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다니시다 보면 치료 스케줄 잡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무래도 그 일정하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래로 들어오셨을 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날은 환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병원에서 치료가 좀 힘들다 싶으면 또 병원 안 가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왜 우리가 이제 그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내가 막 내 의지에 따라서 띄엄띄엄 다니는 거랑 완전히 결과가 다르듯이 결국은 이제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고 입원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환자에 맞춰서 최대한의 스케줄을 짜서 거기 안에서 최적화된 치료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작업 치료면 작업 치료, 재활 치료면 재활 치료, 물리 치료면 물리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뭐 도수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배합을 해서 최대한의 치료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으시고요. 그 입원하실 때 그러면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가급적이면 재활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문 재활, 재활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지를 확인을 하시고 또 재활치료팀과 재활치료 시설을 확인을 하시고 그런 전문 재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재활병원이나 아니면 재활요양병원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치료 대상은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로 뇌졸중, 이제 중풍이라고도 얘기하는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뇌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파킨슨병, 만성 노인성 질환이 모두 다 치료 대상이 되십니다. 자, 일단 저희 재활치료실을 일단 먼저 예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재활치료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공간이 좀 넓고 쾌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동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밖에 보여지는 시야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좀 한눈에 바라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으시면서 운동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 치료라든지 보행 치료, 뭐 다양한 치료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재활운동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가이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보행 치료가 있습니다. 보행 치료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워킹하는 머신처럼 생겼죠. 옆에 환자분이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핸드바가 있고요. 중추신경의 손상이나 골격의 질환으로 인한 비정상적 보행 불가능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걷기는 걸으시는데 좀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훈련해 드리는 그런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보시면 옆에 이렇게 비상벨 같은 게 있어서 환자분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걸 누르시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 트레이닝 이어서 NDT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레일이 있고 위에 이렇게 레일을 이렇게 뭐죠? 보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가의 장비여서요. 모든 재활병원에 다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이것이 이제 구비가 좀 되어 있고요. 보시면 환자분이 이렇게 그 위에서 지지를 해서 이렇게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걷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일을 따라서 걷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섰다가 다시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근육의 긴장도와 동작의 문제, 기능장애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자세 조절,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선택적 동작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을 최적화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 및 이동 치료인데요. 매트 트레이닝. 자, 이 아까 보셨던 파란색 매트 있죠? 그 매트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치료는 환자분들이 이동 및 동작에 제한이 있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어, 그 걷기 전 단계, 그러니까 걸으시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일단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근육과 골반 주변의 안정성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돌아눕기라든지 앉기, 균형 잡기, 일어서기, 이동 운동, 근력, 기능적 관절 가동 범위 능력 및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서 서기나 걷기 전까지 매트나 침대에서 일상생활 동작 가능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 치료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초기 뇌졸중 환자분들은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매트 치료는 1대1로 재활치료사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숙련된 재활치료사가 해주셔야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근력 강화 및 균형 운동이 있습니다. 근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아까 보셨던 이 매트에서도 치료를 하고요. 아니면 휠체어에서도 그렇고요. 이동이나 보행,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환자들의 균형 능력과 관절을 지지해주는 근력을 강화시켜서 전신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 관절이 더 잘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폐기능, 지구력, 한마디로 좀 여러 가지로 아직 좀 제한이 있는 환자들이 제한을 계속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강화 훈련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FES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좀 물리치료기 같이 생긴 거지만 패치 같은 걸 붙여서 신경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이 수축되게 하죠. 그래서 근육이 좀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경관절 아탈구가 되지 않게 그리고 보행 중에 발이 바닥에 끌리는 것들 이런 근육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이제 ROM이라고 하는데요. 이 ROM이 유지 증대될 수 있게 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의 스티뮬레이션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활도수 치료가 있는데요. 재활도수 치료는 한마디로 통증과 기능장애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치료자의 손으로 하는 재활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관절을 움직여주고 관절을 이렇게 펴줬다가 덮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관절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도수치료, 수기치료가 들어가는데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통증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골격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관절 가동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재활 도수치료가 또 재활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고 이거는 정말 숙련된 재활치료사들이 또 할 수 있는 치료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기립 및 경사대 훈련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 기립을 하고 경사를 지면서 설 수 없는 환자분들,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경사침대나 기립기를 통해서 하지와 이쪽 아래쪽 하지, 체간의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키고 근육의 구축과 경직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활 운동 치료도 상당히 다양한 영역이 있고요. 이런 영역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숙련된 재활 치료팀이 필요하고 전문 재활을 하는 그런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적어도 뇌졸중 이후 직후 온셋 1년 이내 6개월 이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전문 재활을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정확한 그리고 체계적인 재활 운동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활 치료에 대해서 다른 부분 여러 가지 작업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